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변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억 원의 재산을 가정할게요. 토지 10억 원, 다른 토지 4억 원, 아파트 7억 원, 총 21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죠. 이때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아주 단순한 상속세도 어떤 법정 상속인,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때 저는 대표적인 상속공제를 활용할 건데 이 배우자 상속공제랑 동거주택 상속공제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따라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차이 내역이 똑같은 상속재산, 똑같은 상속인들의 구성에서 산출세액이 거의 2억 5천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따라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가 어떤 게 달라졌죠?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 달라진 거예요. 이 경우는 토지가 아들, 이 경우 토지 B는 딸, 아파트는 딸. 두 번째는 어떻죠? 딸, 아들, 아들. 세 번째는 배우자, 딸, 아들. 우선 첫 번째는 이 10억만 활용 가능한 경우예요. 이때는 어떻죠? 토지를 아들이 받고 딸이 토지 B와 C를 받았죠. 10억과 11억 얼추 비슷하게 나눴잖아요. 이때 상속세 2억 7천이라는 거죠. 그럼 이 2억 7천이라는 상속세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총 재산 21억에서 상속 공제 10억 원을 차감한 이 10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아들이 같이 살았었다면, 그 살았던 주택을 아들이 받게 된다면, 그게 바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1억 1,500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거주택을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아들이 11억 원 정도 받은 거죠. 딸은 10억 원. 어떻게 계산했죠? 총재산 21억 원, 상속 공제 금액 15억 원. 그래서 과세 표준이 한 6억 정도 되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상속세는 이렇게 납부하게 되겠죠. 이때 또 하나의 차이를 더 볼게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속받으면 될까요? 이 자산은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딸, 아들이 각각 상속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본 거예요. 이때 상속의 계산이 어떻게 되죠? 총 21억 원의 재산에서 상속 공제 금액 19억 원. 과세 표준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상속세로 2,800만 원만큼 내게 되는 거죠. 2억 4천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이만큼 상속 재산을 누가 갖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배우자가 많이 갖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재차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해야 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처음에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총 상속 재산의 규모가 줄어들어서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 이외에 다른 장점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무조건적이지 않지만 잘 활용하면 좋겠죠. 결국 이 세 가지 경우의 차이, 상속세가 약 2억 4천, 5천가량의 차이가 이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받으면 2배로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 비속이어야 돼요. 그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동일한 주택에서 내가 아버지와 9년간 동거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요건이 10년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머니한테 상속이 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2년을 살은 거예요. 그럼 충족이 됐죠? 충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는 2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러니까 그 기간 요건을 잘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